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중국 전기차 회사 NIO의 최신 지능형 주행 기술입니다. 월드 모델 NWM, NIO 월드 모델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NIO 공식 발표 자료를 가지고 이 기술이 도대체 뭔지, 기존 거랑은 뭐가 다른지, 그리고 이게 진짜 우리 운전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근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거 하나 진짜 궁금했는데 니오가 공개한 영상들 보면 되게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그중 상당수가 실제 찍은 게 아니라 이 NWM이라는 AI가 그냥 상상해서 만든 거라고 하던데 이게 정말이에요? 네. 바로 그 지점이 NWM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2024년 7월 27일에 발표한 이 NWM은요. 단순한 센서 데이터 처리, 그런 걸 넘어선 개념이에요. 니오가 정의하기로는 다원적 자기회귀 생성 모델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이름부터 어렵네요. 다원적 자기회귀? 네,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정보를 그냥 부분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전체적으로 확 파악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상황을 막 만들어내기도 하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이걸 가졌다는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새로운 상황도 만들고 미래도 예측한다. 와. 그럼 이 모델이 가진 가장 핵심적인 초능력 같은 건 뭔가요? 운전자 입장에서 딱 와닿는 그런 거요? 가장 인상적인 건 역시 속도람 예측 능력 같아요. 우리가 눈 한번 깜빡하는 그 짧은 시간 0.1초거든요. 그 사이에 무려 216가지나 되는 다른 주행 경로를 미리 쫙 그려봐요. 그리고 그중에서 제일 좋은 길을 찾아내는 거죠. 0.1초에 216까지요? 잠깐만요. 그게 가능한 속도인가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실제 주행 영상 딱 3초짜리만 보고도 앞으로 2분, 그러니까 120초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해서 영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3초 보고 2분을 예측해서 영상으로요? 네, 이건 단순 예측을 넘어서 거의 미래 시뮬레이션이라고 봐야죠. 와, 이건 진짜 무슨 SF 영화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의 도약을 의미하는 건가요? 예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BEV나 OCC 같은 기술 있잖아요. 그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얘기인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게 계속 발전을 해왔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물체를 2D나 3D로 인식하는 정도였고 한 2022년쯤에는 BEV, Bird's Eye View 기술이 나와서 여러 카메라 정보를 합쳐가지고 마치 위에서 새가 내려다보듯이 주변 상황을 파악했죠. 조감도처럼요. 아, 네네. 기억나요. 조감도 뷰. 근데 이게 아무래도 위에서 본 거니까 높이 정보가 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3D 격자, 복셀로 공간 자체를 이해하려는 OCC, 오큐펀시 네트워크였죠. 그때 마인크래프트처럼 세상을 블럭 단위로 인식하는 방식이라고 비유했던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OCC는 3차원 공간 그 자체를 이해하려는 중요한 시도였는데 이것도 좀 한계는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블록이 차 있다는 건 아는데 그 표면이 아스팔트인지 흙인지 재질은 뭔지 아니면 아주 작은 물체는 어떻게 표현할 건지 이런 세밀함이 좀 부족했죠. 니오 쪽 비유를 빌리자면 약간 해상도 낮은 픽셀 그래픽 같았다고 할까요? 아하, 픽셀 그래픽. 이해가 확 되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현실처럼 아주 정교하게 세계를 재구성하고 심지어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상상하는 능력까지 필요해진 겁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거 잘 처리하는 걸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이해하고 예측하는 단계로 가야 했던 거죠. 근데 최근에는 또 엔드 투엔드 방식이 되게 중요하다고들 했잖아요. 센서 입력부터 차량 제어까지 그냥 한 방에 처리하는 거요. 이걸로도 부족했던 걸까요? 정보 손실도 줄이고 사람처럼 운전하게 만든다고 했었는데요. 엔드-투-엔드 방식도 당연히 중요한 진전입니다. 중간에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정보가 왜곡되거나 손실될 수 있는 걸 줄여서 반응 속도를 높이고 또 예측하기 어려운 특이 상황, 코너 케이스라고 하죠. 거기에 더 잘 대응하려는 시도니까요. 그쵸. 하지만 일반적인 엔드-투-엔드 모델은 주로 지금 이 순간의 상황에 최적화된 반응을 하는데 좀 더 강점이 있습니다. 뭐랄까, 좀 더 긴 시간, 예를 들어 몇 초 뒤, 혹은 몇십 초 뒤에 벌어질 수 있는 복잡한 상호작용까지 깊이 있게 내다보고 그 여러 가능성들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 있죠. 아, 그러니까 당장 앞에 차를 피하는 잘해도 저 앞에 있는 트럭 때문에 그 옆 차선 차가 갑자기 끼어들 것 같다. 이런 복잡한 예측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니오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든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시공간 이해는
단순히 현재를 잘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한 미래들을 상상하고 미리 대비하는 능력에서 온다고 본 거죠. NWM은 바로 이 상상력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단순히 반응하는 걸 넘어서 스스로 미래 시나리오를 막 그려보고 최적의 수를 찾는다는 거네요. 와, 그러면 NWM이 기존 엔드-투-엔드 방식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더 낫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니오가 강조하는 NWM의 핵심적인 우위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총체적 이해력입니다. 단편적인 정보 조각들을 그냥 합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이 훨씬 강력하다는 거죠. 공간 인지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고요. 총체적 이해력? 네. 둘째는 미래 시나리오 예측 능력입니다. 이게 정말 핵심인데 단순히 다음 회차가 어디로 갈 거다 이 정도 예측이 아니라 여러 가능한 미래 경로와 그 결과까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게 가능해요? 네. 그리고 셋째는 효율적인 학습 방식입니다. 생성작 비지도 학습이라는 방식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일일이 이건 정답 저건 오답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도 방대한 실제 주행 데이터 속에서 AI가 스스로 패턴을 학습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데이터만 많으면 알아서 똑똑해진다? 네, 좀 더 효율적으로요. 이 세 가지, 즉 총체적 이해력, 미래 예측 능력, 그리고 효율적인 학습 방식이 합쳐져서 아까 말씀드린 다원적 자기회귀 생성 모델이라는 NWM의 독특한 특징을 만드는 거죠. 듣다 보니까 이게 약간 뭐랄까 우리 인간의 뇌가 세상을 인지하고 상상하는 과정이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으로 나무를 보고 특징을 기억했다가 나중엔 눈 감고도 그 나무 모습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심지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까지 상상하기도 하고요. 오, 아주 적절한 비유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뇌가 시각 정보 같은 걸 받아들여서 기존의 기억이나 경험이랑 막 조합해서 눈앞에 실제로 없는데도 어떤 장면이나 상황을 머릿속으로 재구성하고 또 추론하잖아요. 그렇죠. NWM도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NWM 내부의 모델 안에서 세상을 상상해서 재구성해요. 그리고 그 재구성된 세계 안에서 물리법칙 같은 걸 고려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서 추론하고 그걸 바탕으로 최적의 경로를 계획하는 거죠. 상상해서 재구성하고 상상해서 추론한다. 네. 니오가 공개했던 그 77개의 생성 비디오 예시들이 바로 이 상상 재구성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 그 비디오들이요. 그게 실제가 아니라 NWM이 상상해서 만든 거라고 하셨죠? 근데 그게 정말 현실적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그냥 보면 실제 주행 영상이랑 구분이 잘 안 갈 정도인가요? 오, 중요한 건 단순히 겉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걸 넘어서요. 물리법칙을 아주 철저하게 따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갑자기 순간이동을 한다거나 벽을 그냥 통과한다거나 이런 식의 비현실적인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 물리 엔진이 제대로 들어갔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마치 우리 인간 운전자처럼 중요한 정보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요. 예를 들면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이나 복잡한 도로 구조 변화 같은 건 아주 주의 깊게 보는데 길가에 있는 광고판의 글씨 내용이라든지 뭐 그런 부수적인 정보까지 세세하게 다 재현하진 않는다는 식이죠. 선택과 집중을 하네요. 효율적인데요. 네. 그리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밤이나 낮 같은 다양한 환경 조건까지도 상상해서 재구성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건 마치 수많은 평행 세계에서 각기 다른 조건으로 운전 연습을 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학습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평행 세계에서 운전 연습이라? 와, 표현이 멋진데요. 흥미롭네요. 그럼 이렇게 재구성된 세계를 바탕으로 추론? 그러니까 예측하고 계획하는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아까 0.1초에 216가지 경로를 탐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데 앞에 느림보 트럭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답답하죠. 그렇죠. 그럼 머릿속으로 순간적으로 여러 생각을 하잖아요. 왼쪽으로 추월할까? 아니면 오른쪽 차선은 비었나? 에이, 그냥 속도 줄여서 따라갈까?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그쵸. 막 고민하죠. NWM은 이걸 훨씬 더 체계적이고 방대하게 수행합니다. 0.1초마다 216개의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를 생성해요. 예를 들면 왼쪽 차선으로 변경 시도, 현재 차선 그대로 유지, 약간 감속해서 거리 유지 등등.
그리고 각각의 시나리오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합니다. 216개를 0.1초만에요? 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로를 선택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0.1초 동안 또 새로 들어온 센서 정보를 반영해서 내부의 세계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다시 216가지 가능성을 예측하고 평가합니다. 이 과정을 정말 쉴 새 없이 반복하면서 최적의 경로를 계속 찾아나가는 거예요. 와, 그거 듣고 보니까 딱 그 마블 영화에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임스톤 써서 수백만 가지 미래를 다 보고 딱 하나 이기는 방법 찾아내는 장면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는 느낌인데요. 니오가 수천 개의 평행 세계에서 최적의 답을 찾는다고 표현했다던데 그 말이 딱 들어맞는 느낌이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스스로 가능한 미래들을 탐색하고 최적해를 찾는 거죠. 그럼 이런 예측들을 그냥 하기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 같은 것도 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NWM의 또 다른 강력한 기능인 NSIM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엔심. 이건 또 뭔가요? NSIM은 NWM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종의 폐쇄 루프 시뮬레이션 테스트 등형입니다. Closed Loop Simulation. NWM이 아까 상상해냈던 그 216가지의 가능한 경로들 있잖아요. 그 각각에 대해서 만약 이 경로로 실제로 갔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를 가상 환경 안에서 직접 시뮬레이션 해보고 검증까지 하는 거죠.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상상으로 길을 여러 개 찾아보고 그 상상이 실제로 괜찮을지 또 다른 상상, 즉 시뮬레이션으로 검증까지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와, 그럼 기존에는 그냥 실제 도로 주행 결과 하나만 가지고 모델을 개선했다면 이제는 수천 개의 가상 시나리오 결과를 동시에 피드백 받아서 학습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모델 학습 속도나 안정성 면에서 정말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실제 도로에서는 겪기 힘든 아주 위험한 상황이나 정말 드물게 발생하는 희귀한 상황, 롱테일 시나리오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엔심을 통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아주 대량으로 만들어서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 학습 효율이 그냥 차원이 달라지겠는데요. 네. 게다가 이 엔심 기능 자체가 상당히 강력해서요. 실제 주행 영상을 기반으로 가상세계를 재구성한 다음에 그 안에 물체들을 막 편집할 수도 있대요. 예를 들면 갑자기 없던 보행자가 튀어나오게 만든다거나. 네, 그것도 가능해요? 네. 심지어는 우리 차가 원래 갔던 경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경로로 가도록. 예를 들면 니오의 표현을 빌리자면 차를 날게 하는 것까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차를 날게 한다고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표현했나요? 정말 강력한 시뮬레이션 능력이네요. 이게 학습 효율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이겠군요. 그렇죠.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NWM이 120초, 그러니까 2분 길이의 예측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요즘 엄청 화제인 소라 같은 영상 생성 AI 있잖아요. 그거랑 비교하면 좀 어떤가요? NWM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니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아무 영상이나 만드는 게 아니라 지능형 주행이라는 아주 특정한 목적에 있어서는 NWM이 소라보다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아, 주행 분야에 한해서는 네.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드는데요.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성된 영상이 그냥 그럴듯하게 보이는 걸 넘어서 물리 법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매우 현실적이라는 점입니다. 동적 객체나 정적 객체 간의 관계가 실제 세계와 거의 똑같이 구현된다는 거죠. 네, 현실성. 둘째는 단순한 카메라 움직임만 있는 그런 AI 영상과는 다르게 실제 도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주행 시나리오를 풍부하게 생성해낸다는 점입니다. 시나리오의 다양성. 그리고 셋째, 이게 아마 가장 결정적인 차이일 텐데 NWM은 단순히 영상만 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영상 속에서 자동차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점을 따라 어떤 방향, 오리엔테이션으로 또 어떻게 가속하고 감속하면서 움직일지에 대한 운전 결정 정보까지 함께 생성한다는 겁니다. 아하, 결정적인 차이네요. 그러니까 NWM은 그냥 예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아니라 실제로 운전하는 방법을 알고 그 과정을 시뮬레이션하는 일종의 파일럿에 가깝다는 거군요. 운전에 완전히 특화된 세계 모델이라는 말이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지능형 주행 전용 세계 모델이기 때문에 적어도 운전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예측하는 능력만큼은 현존하는 어떤 기술보다 뛰어나다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주행에 완전 특화된 생성 능력.
자, 그럼 이 NWM 기술, 이게 실제로 어떻게 니오 차량에 적용되고 있는 건가요? 아직 연구 단계인가요? 아니면 벌써 소비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건가요? NWM은요, NADRC 2.0이라고 하는 니오의 새로운 지능형 주행 아키텍처의 핵심, 그러니까 두뇌 역효를 합니다. NADRC 2.0? 네. 이 아키텍처의 가장 큰 특징은 NWM을 활용한 엔드-투-엔드 구조를 채택했다는 겁니다. 센서에서 들어온 원본 데이터에서 바로 주행 결정까지 내리는 과정을 최대한 간소화해서 정보 손실을 줄이고 NWM의 강력한 예측 능력을 바탕으로 좀 더 사람처럼 자연스럽고 안전한 주행을 구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죠. 아, 그럼 엔드-투-엔드 방식에 NWM의 예측 능력을 더한 거군요. 그렇죠. 시너리를 내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복잡한 모델을 제대로 학습시키려면 데이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텐데요. 그 많은 데이터는 다 어디서 오는 건가요? 설마 연구실에서만 만드는 건 아닐 테고? 네, 그게 정말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NWM 같은 최첨단 모델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수적이죠.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희귀한 상황 데이터, 그러니까 롱테일 데이터와 시스템의 결정이 다음 입력에 영향을 주는 폐쇄 루프 데이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니오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주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집단 지능, 영어로는 플리트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요. 집단 지능. 네, 실제로 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니오 차량들이 매일같이 생성하는 수천만 킬로미터의 주행 데이터를 익명으로 수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운전이 좋은 결과를 낳았고 긍정 샘플, 어떤 운전이 위험했거나 비효율적이었는지 부정 샘플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거죠. 아, 실제 운전자들의 데이터군요. 그렇죠. 실제 세상의 데이터를 쓰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아까 길게 설명드렸던 생성형 시뮬레이션, 바로 NSIM입니다. 실제 주행 데이터에서 특히 중요하거나 흥미로운 시나리오를 뽑아내서 이걸 3D 가상 환경에서 재구성하고 또 이걸 약간씩 변형해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다양한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내서 학습에 사용하는 겁니다. 실제 주행 데이터로 기본을 다지고 가상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희귀하거나 위험한 경우까지 대비한다. 이 두 가지를 아주 영리하게 조합해서 모델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선한다는 전략이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 데이터의 현실성과 가상 데이터의 다양성, 안전성을 모두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적용된 실제 기능 업데이트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가 있나요? 니오는 이 NADA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전구간 길안내 보조, 그러니까 NOP 플러스 2.0 기능을 곧 차량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표 시점 기준으로는 하반기 예정이었고요. 그리고 지능형 안전 2.0이라고 부르는 관련 기능들은 이미 점진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NOP 플러스 2.0 기대되네요. 네, 특히 니오는 사고 감소를 기술 개발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엔드-투-엔드 기술이나 NWM 같은 최신 기술의 초기 성과를 자동 긴급 제동, AEB 같은 능동 안전 기능에 먼저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네. 예를 들어서 2024년 7월 초에 배포된 차량 시스템 업데이트 배년 2.6.5 버전에는 엔드-투-엔드 기반의 AEB가 정식으로 탑재되었는데 이를 적용했더니 기존 AEB보다 반응할 수 있는 범위가 무려 6.73배나 향상되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6.73배요? 와, 엄청난 개선인데요. 그렇죠. 결국 이렇게 실제 데이터와 가상 데이터의 시너지를 통해서 모델을 아주 빠르게 발전시키고 이걸 바탕으로 운전자에게는 더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 경험을 제공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단단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니오의 NWM 기술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봤네요. 단순히 센서로 현재 상황을 감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세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또 물리법칙에 기반해서 가능한 미래를 상상하고 재구성하는 능력, 그리고 그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최적의 길을 찾아내는 능력까지 듣고 보니 정말 미래의 운전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주변 환경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단계를 넘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미래 결과들을 능동적으로 먼저 모델링하고 또 NSIM 같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의 행동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죠. 능동적인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네.
특히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도로의 위험 부담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학습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운전하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저 차가 혹시 끼어들지 않을까? 지금 차선 바꾸는 게 안전할까? 하면서 끊임없이 아주 짧은 시뮬레이션들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하고 있죠. NWM은 어쩌면 우리 인간이 가진 이런 복잡한 예측과 판단 능력을 정말 엄청난 규모로 복제하고 어쩌면 언젠가는 뛰어넘으려는 그런 시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엔심과 같은 이런 세계 모델이 방대한 실제 데이터와 거의 무한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학습하고 발전한다면 언젠가는 우리 같은 인간 운전자의 의도나 잠재적인 행동까지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좀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네요. 그렇죠.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 도로 위에서의 우리 인간과 자동차, 또 자동차와 자동차 간의 상호작용 방식이나 안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자동차가 어쩌면 인간 운전자보다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이야기의 맥락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릴 것이고 또 동시에 우리가 아직 예상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도전 과제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